네, 안녕하세요. 박우식의 잡토크. 예, 오늘은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 전략 팀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이제 자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시죠? 오늘 아주 알찬 정보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식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팀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음,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이죠. 음, 대상으로 온라인 어떤 엠베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잘 아실 네, 거예요. 예, 엠베스트에서 입시 전략 연구팀장으로 있는 그리고 또 음, 입시 전략 수석 연구원으로 또 그렇게 음. 활동하고 있는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슨 뭐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것 있는 같은데. 직업이죠. 있는 있어 보이는, 아,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있는 직업이죠. 입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입시에서 그럼 연구를.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 수 네, 있을까요? 어차피 중학생들 같은 음. 경우에는 물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 음.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교육이 예. 입시 교육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 예. 입시, 대학 입시랑 중학생 엄마인데 더더욱더 음. 좀 더 좋은 대학교를 목표하기 위해서 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는데 음. 그런 어떤 입시의 분석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하면 어떤 고등학교가 중요한가 뭐 이런 전반적인 전략을 짜주기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저렇게 이제 고등학교 입시 쪽에 대해서 연구를 그렇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차피 고등학교 입시가 아. 대학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맹활약을 예. 하고 있습니다. 맹활약 자칭이죠? 자칭 아니죠. 아, 검색해 보시면 김창식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나요? 메가스터디 김창식, 엠베스트 김창식 검색하시면 예, 예. 홈쇼핑에도 나오고 예. 다양하게. 예, 자기 PR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럼 지금 우리 재직 중인 회사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메가스터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예.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다들 아실 겁니다. 메가스터디라는 교육이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차피 메가스터디는 대입을 위해서 고등학생 예.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이라고 한다면은 음. 메가스터디 교육 안에는 메가스터디와 엠베스트라는 게 있어요. 음. 엠베스트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이죠. 예. 그쪽에서 저는 엠베스트에서 속하면서 입시 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내에서도 초, 중등 맞습니다. 교육 브랜드인 엠베스트에서 이제 소속이 그렇죠. 돼서 예, 네, 고등학교 맞아요. 입시 쪽 전략 분석하시는 이제 업무를 담당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대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육업계에 종사하시게 됐는지. 공대생이지만 이게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은 수학 대부분 다 보면 공대생 출신들이 예. 수학 과외라든지 예. 학원 강사를 하다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사교육 쪽에 흘러 들어오는 아. 케이스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저는 공대 졸업하고 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생인데 석사기까지. 그래서 외국 회사에 근무하다가 아니, 전공을 살려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 계통으로 흘러 들어오게 그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업계에 종사하신 지 총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제가 이쪽에 네. 2003년부터 입시와 관련된 쪽에 종사를 했으니까요. 그럼 한 15년, 15년, 16년 참 우리나라 이제 교육계 현실의 최전선에서 네, 그렇죠. 이제 업무를 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뭐 희망도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감회가 다양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큰 틀에서 좀 물어보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사교육 업체 쪽에 네. 대표적인 상징적인 업체인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교육의 변화, 그다음에 입시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사교육 입장에서 뭔가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음. 학부모 학생들이 어차피 저희들 사교육이라는 게 네. 학부모 학생들의 어떤 수요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 그게 맞추어서 저희들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어떤 숙명이 이제 사교육 업체의 특징인데 그러면 네. 사교육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공교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 우리나라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나요? 문제점은 뭐예요,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막 너무 자주 바뀐다, 뭐 이런 것도 하나요? 문제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가 조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철저하게 학업 서열화되어 있는 어떻게 학벌주의 사회인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마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예. 학벌에 대한 불리함, 학벌에 대한 차별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본인한테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지도 몰라도 간접적으로 뭔가 내가 학벌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라는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받은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그대로 투영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좀 더 아빠보다 엄마보다 좀 더 좋은 데 가야지. 그렇죠. 이런 어떤 열망이라는 게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이제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정말 막말로 자녀가 이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 지금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학원을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건 정말 저희들이 예. 엠베스트 회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변화되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정확한 팩트라기보다 저희 통계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중학교는 학교 공부가 정말 기본이에요. 학교 공부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학과학 성적이라든지 국어 영어 성적이 만약에 중간고사 봤는데 우리 아이가 70점 이하 나오고 있습니다. 80점 이하예요. 근데 네. 점수는 알거든요. 예.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예. 학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 어머님들은 불안하시니까 어디 학원을 보낸단 말이죠. 성적 안 오르죠 절대로. 예. 중요한 그 친구들은 학원을 끊어버리고 예. 네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집에 와서 철저하게 복습만 해. 이것만 하더라도 성적이 올라가요. 예.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지도해 주는 게 왜냐하면 중요하다는 중간고사, 예. 기말고사 성적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 다른 데서 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학교에서 말한 내용, 학교에서 프린트 내준 거 여기서 터들어 예.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만 열심히 하던 이 친구는 80대 중반 90점을 넘길 수가 있죠. 근데 아이들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학원 보내지 말고 그렇죠. 집에서 이제 네. 뭐 복습 열심히 하도록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안 듣고 애들이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을 가서도 똑같은 수업을 듣는 거지. 학원에서 뭔가 이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제 부모님들 그걸 굉장히 오해하거나 착각하실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수업은 많이 들어. 학원 가면 수업 많이 듣죠. 예. 학교 수업 듣고 학원 수업도 듣지만 그게 수업만 듣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 보면 70점대, 80점대 아이들 받는 애들 보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솔직히 숙제를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근데 중학생들은 조금 그런 학생들 과감하게 부모님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학원을 끊고 학교 수업만 듣고 복습만 하자. 그럼 아이들은 정말 바보 아닌 이상 중학생들은 오늘 아침에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1시간 반만 하면 충분히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거를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학원 이제 성적 안 나온다고 해서 막 급한 마음에 학원 뭐 가입 붙이기보다는 그렇죠.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성적 때마다 말씀이시네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때 진단은 달라져야 되고 그게 맞춰서 아이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부모님의 역할이 그거다. 근데 그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구체적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저도 이게 중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따라가도 뭐 영어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중학생들 같으면 국영수 특히 이제 중요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국영수 학습법들은 어떻게 사실 국어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차피 문학, 비문학 파트에서는 그 어법과 뭐 이쪽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조금 문법이라는 부분이 조금 깊이 들어간다 뿐이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국어는 독해력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학원도 많이 보내지는 않는데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중학 중등 과정의 국어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본인이 어떤 책이라든지 평소에 독서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비문학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비문학 가는 친구들은 평소에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얼마만큼 많이 텍스트로 된 어떤 문서, 책 이걸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국어는 절대적인 거고 사실 국어를 별도로 공부시킬 필요는 없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고 학교 공부와 독서 뭐 그렇죠. 이제 이게 가장 필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중학교 졸업할 쯤 되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정리하고 들어가는 필요성은 있죠. 근데 사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출시하면서 이 친구가 틈틈이 독서를 하면서 조금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지식을 좀 배경 지식을 넓혀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학 같은 게 기초죠. 수학은 사실은 한 학기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학습 진도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학습 진도 충실을 아이들이 안 하죠. 전부 다 벼락치기로 공부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철저하게 이제 그 학기에 맞는 공부를 하되 그 다음에 그게 맞춰서 복습은 틀림없이 해줘야 되고 반복이거든요. 공부는 결국은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방학을 활용해서 한 학기 과정을 복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한 학기 정도 선행을 나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교 수업을 잘 충실히 복습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한 학기 정도 선행 정도. 이게 일반적이에요. 예. 근데 성적이 좀 90점대 좀 이상 나오고 좀 공부 좀 잘한다. 이 친구는 내신 그러니까 고학기에 맞는 진도 따라가되 예. 자 방학 때는 약간 선행을 했을 거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2학기니까 만약 겨울 방학 때 돼버리면 예. 2학년 1학 지금 1학년 학생은 2학년 예. 1학기가 선행을 겨울 방학 틀림없이 할 거다. 예. 그럼 방학 때 선행을 해. 하지만 선행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되면 예. 그 학기에 맞는 심화 공부를 해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아. 현재 지금 공부와 예. 심화랑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 수학 같은 경우. 아, 여러분들 그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이제 해주시는 것 아마 같은데 다 참 알고 있네요. 네. 실천이 중요한가요?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영어는 어떻게? 영어는 예. 뭐 의원님이 영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 중학교 때 영어 단어를 다 안 외웠기 때문에 아. 영어는 결국은 단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중등에서 예. 배워야 될 중학생이 배워야 될 필수 어휘가 있단 말이죠. 예. 그거를 스킵하고 고등학교 올라갔으니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 중학교는 단어입니다. 단어. 사실 어법은 큰 차이가 어휘. 없어요. 회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회화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회화가 중요하지는 않죠. 솔직히. 아. 어차피 고등학교 내신 공부랑 그냥 수능 공부를 한다고 예. 한다면 독해력이고 사실 듣기 정도 그 정도지. 독해력 듣기 어휘. 회화 그렇죠. 회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려면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영어로 네. 수업한다든지 영어로 할 수 있는 어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능력이라든지 예. 디베이션 능력 이런 다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죠. 네, 뭐 우리 팀장님은 이제 뭐 어쨌든 교육업계 오래 종사하시고 사교육업계 이제 종사하셔서 좀 말하기가 예민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정말 사교육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사교육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 기준은 네. 어차피 학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아, 학생이 내가 좀 더 공부해서 욕심이 있으면 욕심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 공부에서 못 채워주는 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예. 어차피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라는 가정 특히 고등학교 대한민국은 사실은 고등학교 특목 영재고 가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있는 한은 사실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출발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금 열정 있는 친구 공부 욕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좀 더 좋은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은 있거든요. 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교육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사교육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특히 뭐 입시를 앞둔 특히 이제 고교 입시를 앞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중3학부모님. 그렇죠. 예. 고교 입시제도 우리나라 고교 입시제도의 특징과 뭐 좀 설명해줄 부분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고교 입시는요. 중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할 친구들을 뽑아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특목 그러니까 영재고 가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도 중학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아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얼만큼 열심히 한 친구 학교 테두리에서 얼만큼 열심히 한 친구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지게 됩니다.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거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시험을 보거든요. 자체 시험을 본다는 말씀. 네. 그러면 요걸 또 별도로 공부를 좀 깊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학과학 관련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조금은 수학과학에서 학교에서 좀 뛰어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사실 영재고나 과거의 입시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외국 국제고 자사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 친구들은 조금 학교 안에서 내가 열심히 좀 공부하면서 영어 정도 어느 정도 영어에 흥미가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게 외국 국제고라고 보시면. 그렇지 이제 뭐 이제 방금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사고. 과학고나 영재고 이제 이런 학교들을 특수고등학교로 하나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고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 목적고 외고, 국제고, 과고가 특수 목적고고요. 특수 목적고. 영재고는 또 별도고요. 별도고.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 다른. 이제 그런 고등학교를 목표로 할 때는 중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학생부 아까 뭐 이제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뭐 그러니까 내신은 기본이에요. 어차피 그 학교들도 내신 성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신은 기본으로 90점 이상 성적은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아마 중학교 어머님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교 어머님 다들 아실 텐데 A라는 성취도는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90점은 다 넘겨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본인이 목표하는 고등학교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다음 과고 영재고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내가 수학과 영재고 당연히 수학과 관심 있는 아이들은
영재고랑 과고 쪽이겠죠. 그럼 그와 관련된 활동 실적이라든지 네. 독서 활동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네. 조금 학생부에 녹여내겠죠. 네. 그러니까 목표하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은 음. 본인의 어떤 관심 분야, 음. 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고교 입시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학부모님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거는 부분이- 어차피 예. 부모님들의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예. 물론 학교에서 어떤 학교들 같은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잘 관리해주고 네. 가구나 영재고 하는 친구 아니면 외국 국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뭔가 잘해주는 학교가 틀림없이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학부모 학생 입장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뭔가 예. 다른 학생들 경기 똑같더라요. 근데 네. 저쪽 중학교에서는 막 네.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데 우리는 안 네. 해준다. 이래 돼버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 선택이다. 학부모님들의 선택이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팀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중학교 입시,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얘기들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편에서도 계속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